침묵하는 우주와 파인만의 질문. 오늘 저희 우주이론 채널에서 다룰 진짜 핵심이자 여러분의 인류학적 그리고 우주론적 상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위대한 수수께끼를 던지며 시작하려 합니다. 저 광활하고 아득한 우주 너머에 외계인이 존재할까요? 우리 지구와는 전혀 다른 태양계, 전혀 다른 은하계의 푸른 행성에서 우리와 닮았거나 혹은 오서건한 것 내보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외형을 가진 고도 문명의 생명체가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대 과학의 정점에 서 있는 그 어떤 천체 물리학자도 그리고 저 역시 그것을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우주는 무한에 가깝기 때문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도 그 우고라 있고 확률의 기적 속에서 오직 우리만이 고독하게 존재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그런 낭만적이고 막연한 공상과학적 추측이 아닙니다. 이것은 훨씬 더 구체적이고 훨씬 더 뼈저리며 수학적이고 물리학적으로 증명된 충격적인 사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설령 외계인이 진짜로 존재한다고 해도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반짝이는 저 우리 은하의 수많은 별들 사이 어딘가에 수백만 개의 초고도 외계 문명이 오조는 아닌가 찬란하게 번성하고 있다고 해도 그들은 절대로 이곳 지구에 오지 못합니다. 아니,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 인류 역시 기술이 아무리 신의 경지에 도달한다고 한들 방해 사라국이 의 신의 관응엔 반대로 우리 인류 역시 기술이 아무리 신의 경지에 도달한다고 한들 방해 지를 이곳 취드 신의 추능하게 느낍니다. 님합니다. 방해 신의 환취시 원추능가 강엔 바르신의 취로 아이비어는 신의 취원음 느낍니다. 그들이 번성하고 있는 유토피아로 결코 이동할 수 방해니니님 드의 신이님이시다. 이지창 고리 만들겠지요. 뭐 오트 신의 취고가 오진행입니다. 바그모 니떼지기 진홍할 신의 취원에 만지야 등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 외계 존재들이 실제로 우주에 존재하는지, 그들의 지능이 인류보다 몇만 배나 뛰어난지, 혹은 그들이 시공간을 다루는 엄청난 기술을 가졌는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 우주라는 거대한 매트릭스를 떠받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냉혹한 물리 법칙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1950년 여름 천재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 로스앨러머스 국립연구소에서 동료들과 걸어가던 시절의 이야기를 떠올려 이스비올리시염 오는 가드로 의시고 심해지 더선마덴 백더 디슨도 없는다 이니니니. 당시 신문들은 매일같이 정체불명의 비행 접시와 UFO 목격담으로 도배가 되던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은 흥분했고 외계 문명이 당장이라도 지구를 침공하거나 우리에게 초기 문명의 구원을 베풀어 줄 것처럼 떠들어댔습니다. 에드워드 텔러, 에밀 코노핀스키 등 당대 최고의 천재들과 점심 식사를 하러 가던 리처드 파인만은 그들의 낭만적인 토론을 묵묵히 겉듣고 있었습니다. 건다 식탁에 앉아 냅킨을 펼친 순간 파인만은 특유의 장난기 가득하지만 날카로운 눈빛으로 동료들에게 불쑥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은 대체 다 어디 있는 거야? 파이만의 천재적인 머릿속에서는 이미 엄청난 숫자의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은하의 나이는 대략 100억 년이 넘었습니다. 크기는 또 어떠한가요? 은하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도달하려면 우주에서 가장 빠른 빛의 속도로 가더라도 무려 10만 년이라는 세월이 걸립니다. 그 안에는 태양과 같은 항성이 최소 2천억 개에서 4천억 개가 존재합니다. 바인만들의 맥힌의 거친 수식을 끄적였습니다. 만약 어떤 외계 문명이 아주 투박하고 원시적인 핵 에너지 로켓을 만들어서 인접한 별로 이동하는데 100년이 파괴년이 걸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그 별에 정착한 뒤 다시 새로운 개척선을 보내고 또 퍼져나가고 이런 식으로 아주 게으르고 천천히 은하계를 확장해 나간다고 해도 은하 전체를 완벽하게 정복하고 식민지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길어야 1000만 년에서 1억 년에 불과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인간의 필멸의 삶에서 1억 년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영원의 시간처럼 느껴지지만 우주의 나이인 100억 년에 비하면 고작 1%에 불과한 아주 찰나의 순간입니다. 만약 우리 은하의 기나긴 역사 속에서
우리보다 고작 수억 년 먼저 태어난 문명이 단 하나라도 존재했다면 그들은 이미 진작에 지구 앞마당에 기지를 건설하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야 정상입니다. 우리하는 게 원다이 많은 뭐 소살로틀 니탄시 고고요하고 오릉 우린도 무일로끼매나 메고 이산도 비 본래야지 츠고능야 가에 온다 티볼르게 난다는 데야 진탄이 되지 말이 되었쇼. 와의 지구에는 단 하나의 공식적인 외계 흔적도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올 후면 이 질문을 베르미 역설이라 부르며 수십 년간 알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우주이론 채널에서는 리처드 파인만의 시선과 현대 물리학의 잣대로 그 거대한 침묵의 장벽을 하나씩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그 장벽의 정체는 외계인의 마음이나 기술 부족이 아닙니다. 바로 우주를 구성하는 본질, 공간 그 자체입니다. 인류는 오랜 세월 동안 지구라는 아늑한 요람 안에서 살아가며 공간을 지극히 평범하고 도달하기 쉬운 개념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차를 타고 몇 시간을 가거나 비행기를 타고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가는 행위 속에서 우리는 거리에 대한 오만한 정복감을 학습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주한 우주는 인류의 오리로코즈 이러한 얄팍한 경험 법칙을 비웃기라도 하듯 잔인할 정도의 공허를 품고 있습니다. 하오지는 비어 있습니다. 단순히 비어 있는 것을 넘어 물질과 물질 사이의 간극이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찢어져 있습니다. 베르미 역설의 진정한 해답은 외계인이 우리를 싫어한다거나 지구의 자원이 가치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오고 싶어 미칠 지경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우주 전체를 호령하는 초고도 문명이라 할지라도 결코 건널 수 없는 절대적인 물리적 단절이 우리 사이에 가로놓여 있다는 점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왜 외계인을 만날 수 없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의 뇌가 가진 인지적 한계를 과감하게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인간의 뇌는 아프리카 사바나 초원에서 포식자를 피하고 열매를 따기 위해 진화했습니다. 수 킬로미터 혹은 지구의 반지름 정도 되는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는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하지만 우주적 규모의 거리에 직면하면 뇌의 공간 감각은 문자 그대로 마비되어 오립니다. 천문학자들이 말하는 광년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자주 쓰여서 일상적인 단어처럼 느껴지지만 그 안에 담긴 물리적 실체는 잔인할 정도로 광활합니다.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를 예로 들어 시각화해 보겠습니다. 이 별은 지구에서 약 4조 24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빛의 속도는 1초에 약 30만 킬로미터입니다. 지구를 1초에 7바퀴 반이나 돌 수 있고 지구에서 달까지 1.3초 만에 주파하는 이 상상할 수조차 없는 속도로 날아가는 빛이 우주 전체도 아닌 겨우 옆집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에 닿는 데만 무려 4년 3개월이라는 세월 동안 쉬지 않고 달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우리가 태양을 탁구공 크기로 줄인다면 관은드카그 같아지냐고. 지구는 고작 4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미세한 먼지 알갱이가 가상 생사리 미사입이나 다신자시 시사지신여의 미르디슨 자이비나 회사입니다. 좀이다. 그렇다면 가장 가까운 이웃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어디에 위치하게 될까요? 놀랍게도 약 1100km 떨어진 곳에 놓이게 됩니다. 탁구공과 먼지 알갱이 사이의 아늑한 관계를 지나 이스닌 다모드 관계리 증공입니다. 예넌치 브르뜨겐 니시민이 자꾸 예전에 쯤에다 선드득이 예다라지미 세탄도이 머타든 디린득이 갖고 그는득 가잔길이 지지기 시든지디미스. 다음 탁구공을 만나려면 한 국가를 가로질러야 하는 수준의 곤드 이스넨디에 오이 피리스트 니스닌 니 가잔일이 냈는데도 이리포드리비 자키레지네. 셔바또 미러는 대드룽 이로뉘고 화렌간 인저거 의 여자자 마임예. 이미 심파게 마에 팀에고 이주이연 누가르 인일이는 이시 기 인지러디민 인여 여보란 이어방에 드 이니치리니시니요. 인리로 역사상 가장 빠른 인공물체는 파커 태양 탐사선입니다. 이 탐사선은 가정지로는 가정기 추고 역사상 가장 빠른 인공물체는 파커 태양 탐사선입니다. 이 탐사선은 강력한 태양의 중력을 이용해 시속 70만 킬로미터라는 경이로운 속도로 우주 공간을 질주하고 이득입니다. 속도 미댕서 გან드 승고 오지지 공간을 질주하고 있습니다. 종알보다 수백 배 빠른 속도이며 지구상의 그 어떤 제트기보다 압도적입니다.
만약 이 파커 탐사선에 승무원들을 태우고 그 속도 그대로 프록시마 센타우리를 향해 직진한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7 미러비러 걷는지 연흘려니 사실도 바있는 니니요. 어적의 시진연이니야지 절백행 무스기니여 미너 녀비지 투었느니 담득히며 반던미 니니 여호와고가 만더리 시진여기 신의 신여도리지 쇼는 담득하 모릅니다. 아잔다른 닭의 지리니 저인이 신여미너니 여우니니로는 시군튼 이시여 친이니여 만반츠 부리시는 신이시는 벼우의 신이니시도 여우니니니 여인이 신여미너니 라오미니 신더모든 여우는 더모는 위하고 벤저덤이 소모 이니 들이시니여 념이 시모름가 구디아리로 모두 맡으모는 기니 쇼는데요. 감방게노진 소처더베 려부터 오버지 슈정인 소사 전체를 합친 것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우주선이 쉼다몬 우주선이 쉼 우스레타다 시허이 멋이 모빌에 부여 별의 측량고지로 권의 토제 측량원에 도달할 수 있다는가의 의미입니다. 이쯤 되면 공상과학 영화에 심취한 이들은 이렇게 반박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류가 아직 미개하고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고 말입니다. 만약 초고도 기술을 가진 고칸철인 심체 시처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고 말입니다. 오스가 양기다무 뒤와미로지진며 비로미논 멘자코니어야 에리리시도양 코의 10%라는 오란이여는 것이 미로지도니야 오리마만서 가산내 사우리마만시 지역에는 두신다람 멘지 이점우디 딩미레리진던 시소가 1억 킬로미터가 넘는 초광속에 가까운 우주선을 개발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인류 문명은 이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으므로 가히 신의 기술이라 부를 만합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우주선으로도 고작 이웃 별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 가려면 42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한 과학자가 청춘을 바쳐 우주선에 탑승하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머리가 하얗게 새어버린 노인이 되어버리는 세월입니다. 하지만 진짜 절망적인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말 그대로 가장 가까운 별일 뿐이며 우리 은하계 전체의 별과 별 사이 평균 거리는 이보다 훨씬 더 멀다는 점입니다. 은하 중심부나 일반적인 성간 공간에서 탐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다른 과생 딘수여 일반적인 고와이 디다 있는가 적에 안서허에서 의시치오이여 지시미데 먹고시미리런들을 치오이 아래주머니 단에 헌들오게 먹고시미니 시미리러 디시오이 감도 지어버리시자고 합다이의 능기맞음이 낭낭낭낭 떨어진 별에 가고자 한다면 빛의 속도의 10%로 날아가도 무려 1만 년이 걸립니다. 곰미처럼에는 더 입에 주시문기에 스니 다에도만지 시초에 농사를 짓기 시작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뭐그 위대한 문명이 단 한 번의 정찰을 위해 1만 년짜리 장기 예산을 야시 신에게 했던 밭이 편성하고 우주선을 쏘아 올리겠습니까? 거리는 우주가 문명들을 서로 격리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가장 완벽하고 가혹한 감옥입니다. 리처드 파인만이 냅킨 위에서 목격했던 숫자의 본질은 바로 이 우주적 스케일의 절대적인 단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술을 더 발전시켜서 속도를 더 높이면 되지 않느냐는 디안지니아 하는 직관적인 질문은 물리학의 가장 거대하고 단단한 벽 앞에 무참히 깨어지게 됩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우주에서 빛의 속도는 단순한 고속도로의 제한 속도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더 허드피미스카티비 걸어서 디메타키 도이시부리는 고기리아 그물인데 그것은 시공간이라는 우주 자체의 구조에 아예 처음부터 박혀있는 절대적인 규칙이자 인과율의 고반식이자 한계입니다. 질량을 가진 그 어떤 물체도 빛의 속도에 도달할 수 없으며 광속에 가까워질수록 그 물체의 질량은 무한대로 증가하게 됩니다. 질량이 무한대가 된다는 것은 이를 더 하면 단 저제온이라 가속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가 우주 전체의 에너지를 합친 것보다 많아져야 한다는 고대로치다. 수학적 모순을 낳습니다. 즉 광속 돌파는 기술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논리 구조상 결코 허용되지 않는 영역인 것입니다. 설령 광속의 50% 혹은 90%까지 도달할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 추진력을 개발했다고 양보해 봅시다.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우주선은 가속 페달을 밟는 그 순간부터 상상을 초월하는 뉴로기러지치로 다장이는 쏠는 거 도주오고 솔르게 탔지. 여러분은 우주가 완벽하게 텅 비어 있는 진공 상태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간 공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물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간 우주 공간에는 각설탕만 한 공간, 즉 1세제곱센티미터당 평균 1개의 수소 원자나 극미세한 우주먼지, 그리고 모래알 같은 잔해들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모래알 하나는 피부에 스치거나 부딪혀도 아무런 통증조차 느끼지 못하는 미미한 팩슐덜리 항엔의 안한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주선이 광속의 10%라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질주하고 있다면 이야기는 가장의 존재입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망고른 드리역 지요이 니시께 완다로지 공식에 따르면 파괴력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광속의 10%로 질주하는 우주선이 우주 공간의 무작위로 르론치도 고작 1mm짜리 미세 운석이나 작은 얼음 조각 하나와 충돌하는 순간 그 충돌 에너지는 지상에서 TNT 폭탄 수십 톤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과 같은 파괴적인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우주선 전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간 물질의 폭격을 맞아 순식간에 기화되거나 우주의 고철먼지로 산산조각이 나버릴 것입니다. 이 파괴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 우주선 전면에 수미터 두께의 물이나 장갑판 혹은 강력한 자기장 방어막을 씌워야 한다는 엔지니어들의 주장이 나옵니다. 좋습니다. 방어막을 지요. 이운덕입니다. 예시예시기 올로 예시까. 그렇다면 그 두꺼운 장갑판 때문에 우주선의 질량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무거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무거워진 거대 고철 덩어리를 다시 광속의 10%까지 가속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숫자로 치솟게 됩니다. 숫자로 체감시켜 드리겠습니다. 딱 1kg의 물질을 광속의 10%까지 가속하는 데만 무려 450조 줄의 에너지가 가가 이르네카리에 지스토블로빠 소모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가 수일 동안 사용하는 전력을 단 1kg의 질량을 밀어내는데 통째로 쏟아부어야 하는 수준의 무지막지한 에너지입니다. 수만 톤에 달하는 방어막과 승무원의 생명 유지 장치를 갖춘 우주선을 움직이려면 하나의 항성이 평생 동안 내뿜는 에너지를 통째로 통제하고 저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엔진을 잘 만드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우주적 스케일의 자원 고갈과 물리적 한계의 문제입니다. 인류의 공상 과학 소설가들과 낙관적인 과학자들은 언제나 반물질 추진체나 핵융합, 거드크일시 연료를 다른 항성계로 인도해줄 구원 투수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반물질은 일반 물질과 만나면 100%의 효율로 질량을 순수 에너지로 변환하는 우주에서 가장 완벽하고 강력한 연료임이 틀림없습니다. 이론적으로 반물질 몇 그램만 있으면 거대한 도시 전체의 전력을 몇 달 동안 공급할 수 있지요. 하지만 현실의 계산기는 냉정합니다. 현대 물리학의 정점인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의 거대 입자 가속기를 총동원하여 인류가 수십 년간 만들어낸 반물질의 총량은 고작 몇 나노그램에 불과합니다. 전구 의미 삽니다. 한 달을 단 몇 초 동안 겨우 켤 수 있는 수준의 양이지요. 다른 별로 이동할 수 있는 거대한 우주선에 채워 넣을 만큼의 반물질을 생산하려면 현재 인류의 모든 자원과 생산 지대오에 닿을 만큼의 반물질을 생산하려면 속도를 적용했을 때 우주의 나이만큼 공장을 돌려도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보지스도 밥에 오지시고 이슈레주는 그 양권들이 장했던 그 맨지처민지 민지 파나진 매그르 체벌레지 메라노톤 이거는 내지오 빗다오 나오 위심지 오리는 이야기는 내그르 체글레지 안징아콜 미르우제 나오더니 나보 이슈비오 감고가 베턴더트 우지 비터 우이치 나드 우디 이 오카는지 니쪽 오노리슨 이단마트리 이모 있음죠 베치고와니 림 베치리리 이야제스 게지 염파가게 데켈레리리 이슈비오닌지 예수 오리디디디 안제스 게지 닌자 나노코가 닌지디리 예자 가슨디 판단 무지매지 멈다. 원리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실제 응용과 실용성의 단계에서는 완전히 낙제점인 셈입니다.
핵융합은 또 어떠합니까? 요울요는 태양의 원리를 지구에 구현하겠다며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막대한 자본과 천재들의 두뇌를 투자해 핵융합 발전기를 연구해 왔지만 여전히 상업적으로 안정적인 발전소 하나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령 이 핵융합 기술이 미래에 완벽해져서 로켓 추진체로 완전히 상용화된다고 한들 핵융합이 가질 수 있는 이론적 에너지, 미를 또는 성간 우주선의 방어막 무게와 초장거리 항해의 마찰력을 극복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며 간신히 계산상의 턱걸이 수준에 불과합니다. 즉,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고도화된 핵에너지조차 우주의 넓이에 비하면 고작 조그만 돛두개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과학의 역사를 되짚으며 위로를 얻기를 좋아합니다. 겨우 200년 전에는 비행기도 뮤니스노인트 즉 하장운 승가그 밤배 온도 보저 발인 토근이 쓴 것인 점무 빈돈법이 아금이 식고 이로 말이 쓰고 온든 솔루 이니스 민드 드니시고 아직니 삐튼 머리에 민드 진티리네 어원로인드 피리논 지보든 드니어 컴비 진점 법이 있느짐이 스논트 지리 민수 비른 느낌 항이 비지 어우는 수온드 민수 우이정으로 반바 같은 트니순이 지디 신이 다운 비른 일이진 일이지 니때 이미 주고 반지면 지언지 반벌이 일이녀 뒤디 기린 탄짐 보글이 순이야 여 고모르니지 니떠 지문 수범카 밤다는데 쓰는 기 미지지 기문수 와시고 미르니 비린 비린만 안가이 인너지 문제니 마법 비린 해결해 줄 것이라고 짜마 섞인 예측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리차드 파인만이 생전에 늘 강조했듯 과학의 발전은 불가능해 보였던 것을 마법처럼 가능하게 만드는 기적의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지메더는 불가능해 보였던 것을 마법처럼 가능하게 만드는 기적의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어렴풋이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느꼈던 불가능의 영역에 완벽한 수학적, 물리학적 쐐기를 박아 그것이 왜 자연계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지 그 원인을 명백하게 밝혀내는 과정이었습니다. 19세기에 우리는 모르는 것이 많았지만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배우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인류가 가질 수 있는 권능의 민권예 일이 모든 시지 권능에 오르는 권능에 내라들이라 시린 망스나츠 샌들을 받한지 한 권어 헌 지오 고이출 많은 기내의 미보 시린 미어 오른 매약의 인복해증 샌들을 바정에 비어 있냐 아래논도 여름지서더이도 모먼다 이듣기 목에는 게 질지지 맞는 이단 배는 반다. 살아온 지식은 인간에게 무한한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리난 타문옥 인간우 마츠거에도 에는감도 의심해사넘음 우주의 엄격한 규칙을 가르쳐주며 인간의 오만함을 꺾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공간 안에서 이동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간 자체를 왜곡하는 워프 드라이브나 시공간의 지름길을 뚫어버리는 오저를 터운 쥐몬가 반인의 시계레버리 과이드니 빼어다 웜홀은 어떨까요? 미겔 알쿠비에레가 제안한 워프 드라이브 이론은 SF 영화 스타트rek의 기술을 현실로 가져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며 아인슈타인의 중력 방정식상으로는 수학적 모순이 없는 아름다운 공식으로 존재합니다. 우주선은 고정된 공간 안에 가만히 있고 우주선 앞에 시 공간을 극단적으로 수축시키고 뒤쪽의 시 공간을 엄청나게 팽창시켜 시 공간의 파도를 타듯 미끄러져가는 개념이지요. 공간 자체가 움직이는 것이므로 물질의 이동이 아니기에 광속의 한계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진짜 예술적이고 천재적인 아이디어입니다. 하지만 이 공식이 현실의 물리적 실체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이국적 물질이라는 기괴한 존재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이 물질은 음의 에너지 밀도와 마이너스의 질량을 가져야 고른 함덴디커 수메 같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무보다도 가볍고 에너지가 적은 자연계에서 단 한 번도 관측된 온도를 지된 시다. 여부 없고 물리학적 실체로 증명된 적 없는 완전히 가상의 존재입니다. 칠판 아리리도오니 디쇼 나르니크 티런이십니다. 칠판 안리아 조지를 감다 못가다파 위의 수학 공식으로는 마이너스 기호를 써서 얼마든지 적어 내려갈 수 있지만 그것은 현실에 존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나에게 마법의 공이 있다면 하늘 끝까지 예질인 다라는 콩나물을 기어 거인의 성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완전히 똑같은 논리적 같은 논리적
완전히 똑같은 논리적 그간드니하여 악엔 똑같은 논리적 그간드깁니다. 기자나 너그나 속에 터놓는 감관이하여 이야 모렌 기디 똑같은 바겐 투모는 토는 단간 다이지 오브의 스워모노넨가 야겐 간전노 미래를 실온리군이야 야간담 오집니다. 수학적으로 모순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자연계에 실제한다는 뜻은 결코 이런 거네. 능거 나가오리 문제의 본질은 정확히 일치합니다. 블랙홀과 화이트홀을 연결하는 시공간의 터널을 열어두고 중력의 강력한 수축에 의해 터널이 스스로 붕괴하는 것을 막으려면 지구 몇 개를 통째로 으깨어 만든 엄청난 양의 이국적 물질을 터널 입구에 지속적으로 주입해야 합니다. 설령 신의 기적으로 웜홀을 안정화하는 데 성공했다 하더라도 웜홀의 출구를 저 멀리 외계 행성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결국 누군가가 웜홀의 한쪽 입구를 우주선에 싣고 수천 년 동안 아득한 거리를 직접 날아가야 한다는 모순적이고 웃지 오츠디 고진 얌고 스거 건드 건네고 됩니다. 우리가 믿고 싶어하는 초광속 이동 수단들은 미래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껏 완벽하게 검증하고 쌓아 올린 물리학의 법칙 전체를 밑바닥부터 싹 다 부정해야만 거시적한 비로의 예측 검증거 주니시니시리 했더니또 애조헐때 비니 그러의 애조허예요. 우리가 지금껏 완벽하게 손해를 이거미 피주 이정곡하레니 그린 바사 성립하는 완전한 공상일 뿐입니다. 우주 여행을 가로막는 가장 잔인하고 숨통을 조이는 치명적인 장벽은 에너지나 방어막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시간 그 자체입니다. 설령 외계 문명이 우주 먼지와의 충돌을 완벽히 막아내는 기술을 찾았고 무한에 가까운 항성의 에너지를 확보하여 광속의 99%로 날아가는 기적의 우주선을 만들었다고 전제해 마도우 카탄바 오즈슨이에 탑승한 외계인 승무원들은 아인슈타인의 시간 지연 현상 덕분에 시공간이 압축되어 목적지까지 흐르는 시간이 고작 몇 달 혹은 몇 년처럼 매우 짧게 느껴질 명민호입니다. 고수이심사 그들의 생체 시계는 느려지므로 승무원들 입장에서는 매우 안락하고 순식간에 끝나는 여행이 될 수 있지요. 하지만 그 우주선을 머나먼 별로 떠나보낸 고향 행성에 남겨진 문명의 관점은 어떠할까요? 우주선 내부의 시계는 천천히 흐르지만 외부 우주의 시계는 냉정하고 가혹하게 흘러갑니다. 우주선이 목적지에 도달하는 동안 고향 행성에서는 수백 년, 수천 년 혹은 수만 년의 세월이 흘러가 버립니다. 1만 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 행성의 문명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십시오. 문명은 변화하는 수준을 넘어 통째로 뒤집히고 붕괴합니다. 거대한 긴드그레르드 지국과 연방이 명멸을 반복하고 사람들이 쓰던 언어가 완전히 소멸하며 우주선을 처음 쏘아 올렸던 찬란한 과학기술은 역사 속의 고대 유물이 되거나 고물상의 골동품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의시로를 보냈던 국가체제나 통치기구 자체는 이미 행성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결과의 보고를 받는데 고향 행성의 시간으로 수천 년이 걸리는 프로젝트에 그 엄청난 문명적 자원과 자본을 투자할 이성적인 지도자가 우주 어디에 존재하겠습니까? 우주 여행을 떠나는 순간 그 탐사선은 고향 문명과의 물리적, 역사적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진 영원한 고아가 되어버립니다. 문명 단위에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 피드백이나 경제적 이익이 전무한 사업의 그 어떤 고등 생명체도 자신들의 한정된 자원을 갈아넣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시간의 비대칭성은 우주선과 고향 문명을 영원히 갈라놓는 드가야치짓 바시거니집니다. 온갖 물리적 역경과 문명 붕괴의 위험을 뚫고 수백 광년을 날아 마침내 목적지인 다른 별의 항성계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오랜 냉동, 수면에서 깨어나거나 세대를 거친 승무원들이 우주선의 해치를 열고 창밖을 내다보았을 때 과연 그들을 맞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화처럼 아름다운 도시와 은하 연방의 환영 인파일까요? 열의 아홉은 황량하고 차가운 암석 덩어리이거나 독가스로 가득 찬 죽음의 가스 행성일 뿐입니다.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인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는 구역, 즉 골디락스 존에 완벽히 위치한 행성을 찾을 확률부터가 극도로 낮습니다. 설령 그 기적 같은 확률을 뚫고 푸른 생명체의 행성을 찾아냈다고 한들 그곳에 존재하는 이라는 이야기
마타마는 지체과크. 생명체가 우리와 대화가 가능한 지적인 존재일 확률은 제로에 수렴합니다. 지구의 45억 년 역사 중 인류가 전파를 다루고 문명을 이룩한 기간은 고작 100년 남짓에 불과합니다. 덴비어 하는도 한센도 문에디시라는도 니포 보이지 않는 박테리아 이기 우랭 지능이 없는 거대한 공룡들이 지배하는 야만의 행성이었습니다. 우익의 우주선이 도달한 그 정확한 타이밍에 그 행성의 생명체가 하필이면 우리와 대화가 가능하고 기술을 교류할 수 있는 고도 문명의 단계에 하거 헐려군 끝이 타곤 바텀인 이면의 단계에 하진권 잃는 것은가 그 링가서 다저스 도달에 있을 확률은 로또 번호를 연속으로 10번 맞추는 것보다 희박합니다. 지난 국호 이베 의지는 다보셔 훈련 대흘딩 오네지사도구 바다는 승고 혼론 고비고도 모닌 담들의 개사의 불이 뒤지는 근데큰 인용소 게라민다이 먹여인딘 딘네이게류론드루이도 고전더니 이장이야 옴민진 고민이장 개주고도 지우 이베랑 개우 개전듯 근끝이네 마치직 만드진 걸레 조지구이 기진의 반이지 세균긴 간드단의 슈구요 준진인이 것입니다. 소지선의 승인 온돌레치가 남dom드고 우랭이 손이그 지치 너요의 놈들에게 승간도 비디 듣는 거고 이즈운에서까지 상급에 그는 겁니다모 이루미는 금이 지무들게 지구 이케 지나시고 여든 고 헐대 등이 좀내 지내고 지구 모두대 잔데 고구 배라고 뭐 우리야 이면던미도 진짜 결과는 찬란한 조우가 아니라 지독한 공허함과 허무함입니다. 엄청난 자본과 역사적 시간을 투자해 도달한 곳이 고작 원시 박테리아가 가득한 진흙탕이라는 에드디우카나 먼바 폰인 네드서 바이든 에드진 더더벌리고 가장 가더버돌르 에드커다 낭인 네라나 나직나고 안데치제서 만든 역사제 조게트스스 바더포더 에딘바른 네든 이니언이 언인 사라져본 데고 고데네드 지레준이 네트니언드에드 지제서 무의심의 보쇼 몬드르 이니디 자로빈 모르는 프로 모닌다 사진 어둠심의 포터로 사실을 깨달았을 때 허탈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간 여행의 경제학은 의비로 고이초나 타워 모코이드레지 모든 각이 조흘레 환다와 격의들을 지핍니다 지은겐다. 그리고 확률적 절망을 끝마친 외계 문명의 현명한 지도자가 되어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손에는 행성 전체를 유지할 수 있는 막대한 자원과 에너지가 쥐어져 있습니다. 이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성공 확률은 0에 가깝고 이동하는데 문명 단위의 세월이 걸리며 막상 오른이 돼 맞게 세월이 걸리며 막상 가봐야 원시 박테리아나 황량한 돌덩이 외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 뻔한 위험천만한 성간, 우주선 한 척을 다른 별로 쏘아 올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막대한 자원을 고향 행성에 남은 내 동포들의 복지와 안전 그리고 문명의 내실을 다지는데 현명하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답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현대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 극단적 평범성 가설이라고 부릅니다. 이 가설의 핵심은 외계인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는 이유가 무슨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우주적 재앙이나 문명을 통째로 싹 쓸어버리는 거대한 필터 때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실은 그거보다 훨씬 더 지루하고 현실적이며 뻔합니다. 다른 별로 여행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뼈 빠지게 힘들고 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 막상 가봐야 문명에 돌아오는 이득이나 남는 장사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그 어떤 고등 해섬 느낌이고 문명도 직접 우주선을 타고 나가는 무모한 짓을 애초에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도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의 바다를 조용히 들여다보십시오. 인류는 지구에서 가장 깊은 마리아나 해구 바닥 심해 수만 미터까지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는 놀라운 잠수정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주 가끔 탐사를 위해 내려가기도 하지요. 하지만 항해한 고입의 교회처 하지만 울로고 고리모트 칸카의 거미의 코오이 더머즈 오이사에기는 단항해강 공오일라에게 고멘디오 소고 헤디디입니다. 과거에서 사시니바에서 올로고의 덕호고 민데리 코고지 진니게 올로이 터그니 모수고의 다는게 인느러 떼어 또르미시 그래서 콘드로 버투리 마그니 파나는 다거했닌 지도에다노 민한데가 예 진인이디
올로고의 엔디드긴 언더 등기마 인들어 수오 오님이나 거보 보기 더베럼 더드로 여비단어게 이세이 오르거슈마 기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깨지는데 막상 거길 개발해봐야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가치나 메리트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우주도 똑같은 원리가 길을 놓고 에이시 남발을 집어 릴레진타 이석용됩니다. 단지 그 난이도와 장벽의 크기가 수십억 배 뻥튀기 되어 있을 뿐입니다. 직접 몸을 던지는 성간 여행은 우주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가성비가 떨어지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거대한 우주선을 직접 보내는 무식한 방법 대신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 전파 신호를 통해 우주적 통신을 시도하는 것은 어떨까요? 전파는 질량이 없으므로 아인슈타인의 질량 증가 한계를 받지 않고 우주에서 낼 수 있는 가장 곤장파 대친 모르미네던 많다. 빠른 속도인 광속으로 정확하게 날아갑니다. 우주선을 보내는 것보다 수억 배는 저렴하고 효율적인 대안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은하계의 압도적인 스케일이 다시 한번 우리의 목을 조여옵니다. 우리 은하의 지름은 무려 10만 광년입니다. 만약 은하 반대편이나 수만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외계 문명이 우리에게 거기 누구 있나요? 라슨 안분 안부 전파를 보냈다고 쳐봅시다. 그 전파가 우주 공간을 가로질러 지구에 도달하는 데만 5만 년이 걸립니다. 인류가 그 신호를 기적적으로 포착하고 해독하여 네 여기 이내는 있다. 무르몬고 살아승 올리식 먹고 노래 노 이냐 시오이드이 라고 답장을 보내면 그 답장이 다시 그들에게 가는데 또 5만 년이 걸립니다. 하나의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데 무려 10만 년이라는 세월이 소요되는 기가 막힌 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10만 년 전 지구의 인류는 네안데르탈인과 공존하며 돌도끼를 쓰던 시절이었습니다. 답장을 받기도 전에 신호를 보낸 문명 자체가 흔적도 없이 멸망해 수십 번은 고고학 유물로 변해 있을 시간입니다. 어느 문명의 과학 연구소가 수만 년 동안 답장도 없는 밤하늘에 막대한 에너지를 쏟아부으며 안테나를 돌리겠습니까? 대화의 연속성이 깨어지는 순간 통신은 무의미한 소음이 됩니다. 더욱이 우주로 전파를 동네방네 쏘아 올리는 행위는 극도로 위험한 행위일 수 있습니다. 우주론 학자들은 이를 암흑의 숲가설로 설명합니다. 이 광활하고 어두운 우주라는 숲속에 어떤 잔인한 포식자나 위협적인 고도 문명이 숨어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나의 위치를 친절하게 동네방네 광고하며 전파를 쏘아 올리는 문명은 가장 먼저 타겟이 되어 지워질 것입니다. 따라서 살아남은 진짜 고도의 문명들은 안전을 위해 철저하게 쥐죽은 골석의 독이 관버르가 이민가 오예순가 지키인 짓이야. 우주의 가장 현명한 생존 법칙입니다. 신호를 보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보낼 수 없는 것입니다. 리처드 파인만의 날카로운 통찰을 브네스의 문미무지 진지의 현실은 이토록 차갑고 냉정합니다. 저 우주 너머에는 분명 수많은 바다는 배에 올로 밀는 같은 생명체와 지적인 문명들이 바글바글하게 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윈너톤츠로 생계 지메어데라 그금 본우 간지 영원히 갇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푸른 지구라는 감옥에 영원히 꼼짝없이 격리되어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별과 별 사이에 거리는 수바 파이를 누고 이를 극복할 에너지는 존재하지 않으며 시간은 너무나 무자비합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혼잡입니다. 인류가 우주 전체에서 가장 특별하거나 유일한 신의 지능이라서 고독한 것이 아니라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찬란한 문명들이 각자의 방에 완벽하게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외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무한히 넓은 암흑의 바다 한가운데 둥둥 떠 있는 외딴 섬들과 같습니다. 각각의 섬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고 나름대로의 예술과 과학을 발전시키며 밤하늘을 보겠지요. 하지만 그 어떤 섬도 다른 섬으로 이어지는 다리를 놓을 수는 없습니다. 바다가 너무나도 깊고 몰아치는 물리법칙의 폭풍우가 너무나도 맹렬하기 때문입니다. 이 진실이 너무나도 우울하고 절망적으로 들리시나요? 스타워즈나 스타트랙 같은 은하 연방의 대서사시를 꿈꾸던 분들에게는 지독한 독설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리처드 파인만과 물리학은 이것이 오히려 눈부시게 관도지고 미래 추리지입니다. 저 말합니다. 우주 곳곳에서 외롭게 피어난 그 각각의 문명 하나하나가
서로 섞이지 않기에 그 자체로 우주에서 유일무이하고 눈물나게 소중한 독립된 우주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외계인의 침공을 걱정하며 공포에 떨 필요도 없고 현명한 외계인이 나타나 기후위기와 전쟁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유치한 환상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우주 연방에 가입할 조대장 따위는 오지 않습니다. 인류는 오직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살아남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우주적, 지구적 난제는 우리 스스로 풀어야 하며 우리의 미래는 오직 우리의 손으로만 단한 배의 온돌르 우기토베니죠 가에의 각함이라. 그리고 그것은 절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는 다른 별로 가지 않더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탐험해야 할 우리만의 태양계가 통째로 놓여 있습니다. 화성, 달, 무 개의 위성들, 수천 개의 소행성 등 우리 집 앞마당 우주만 뒤져봐도 인류가 앞으로 수천 년 동안 해야 할 연구와 개척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과학은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달콤한 위로나 SF 영화의 환상을 속삭여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과학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냉정하고 객관적인 수단을 동원해 이 거대한 현실의 톱니바퀴가 모넨스 신인 담마미오 졸아가는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마주하게 하는 거울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대체 다 어디에 있는 걸까요? 리처드 파인만의 질문에 대한 마지막 대답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아늑한 집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며 저 아득한 별을 궁금해하는 우리 인류처럼 말이지요. 오늘 우주 이론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광활한 고독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주적 고독을 논할 때 흔히 놓치는 또 다른 과학적 진실은 외계 문명이 존재하더라도 그들과 우리가 동시대에 존재할 확률이 지사라 조사의 지리골 근그 지로 모누도 여리는 문들이 느끼는 지로이 내 길에는 이시고이 연애들이 듣기는 연애들이는 그 열애도 이 보의 연애들이 느끼는 그도 사실입니다. 우주의 나이 138억 년이라는 대장정 속에서 인류 문명이 전파를 쏘아 올린 역사 100년은 도제냐 않는 걷는가 24시간으로 환산한 우주의 하루 중 단영 001초에 불과한 찰나입니다. 어떤 초고도 문명이 10억 년 전에 우리 은하 한 구석에서 찬란하게 번성했다가 기후변화나 소행성 충돌 혹은 자멸로 인해 멸망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명은 인류가 완전히 멸망하고 지구의 수명이 다한 10억 년 뒤에야 비로소 원시적인 불을 피우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공간의 단절을 간신히 극복한다 해도 시간의 어긋남이라는 우주의 교묘한 톱니바퀴는 문명과 문명이 서로 손을 맞잡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우리는 거대한 시간의 사막 속에서 서로 다른 시기에 피고지는 신기루 같은 존재들인 셈입니다. 리처드 파인만은 물리, 법칙의 아름다움을 단순함에서 찾았습니다. 그가 남긴 수많은 방정식과 통찰은 결국 자연이 인간의 상상력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동시에 훨씬 더 거대하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하늘의 수많은 별을 바라보며 미지의 존재를 갈망하지만 우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짜 경외감은 그 빈 공간의 크기에서 나옵니다. 외계인이 지구에 오지 못하는 섬뜩한 이유는 그들이 우리를 발견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들과 우리 사이에 놓인 물리학적 법칙이 너무나 확고하여 우주 전체가 각각의 행성을 하나의 작은 순퍼째처 먼 바클리데 치는 것다. 비린답은 절어지적 격리체제는 끄이해질 수 없는 거대한 질서이며 인류는 이 고독한 요람 안에서 스스로의 문명을 완성해 나가야 하는 위대한 숙명을 안고 있습니다. 결국 성간 여행이란 인류에게나 외계인에게나 영원히 닿을 수 없는 신기루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결코 절망적이거나 허무한 결론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옆에 있는 가족,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푸른 지구, 그리고 인류가 이룩해온 소중한 역사와 과학기술이 우주 전체를 통틀어 얼마나 유일무이하고 가치 있는 기적인지를 정의항해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밤하늘이 조용하다는 것은 우주가 비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와 생명이 그만큼 도달하기 어려운 확률의 정점임을 뜻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독을 여워름만 있다. 두려워하지 않고
지구라는 아름다운 행성에서 인류의 지성을 더 깊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만이 우주의 침묵에 답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오늘 우주 이론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광활한 고독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